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속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냐면 연속이잖아요. 뭔가 끊임없이 연결돼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연속도 함수의 극한처럼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 가지 버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프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로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래프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함수 fx가 있으면 그 fx는 x축 위에 있는 이런 a라는 값에서 연결돼서 그려져 있죠. 이 a라는 값에서 연결돼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a에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선 그래프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결돼서 그려져 있으니까 a에서 연속이라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a에 가까이 갈 때 요러한 값에 가까이 가네. a에 가까이 갈 때 똑같은 값에 가까이 가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뚫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연결돼 있지 않죠? 근데 그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똑같아 버리니까 여기가 연결돼서 그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x는 a에서 그래프가 연결되게 그려지려면 x는 a에서 즉 연속이 되려면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극한값이 함수값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야 연결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죠. 지금 이 말을 식으로 옮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과 일단 이 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이 존재했는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즉 이 함수값을 무엇과 같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멍 막아줘야 돼 라는 게 a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함수값이 없어도 뚫려 있는 상황, 즉 연속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극한값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하나의 식으로 썼지만 원래는 x가 a로 갈 때에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각각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x는 a에서 연속이 안 되니까 세 번째 식은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x는 a에서 f가 연속이다라는 정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프 관점에선 그래프가 그 부분에서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린 그때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면 자, a에서 x축이에요. 요렇게 쭉쭉쭉 요렇게. 자, x는 a에서 좌극한, 우극한 다르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 않으니까 함수값을 뭘로 주던 간에 절대 연속으로 만들 수 없죠.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자, 근데 우리 제자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b라고 한다면 여기 b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b로 갈 때 극한값이 바로 여기 있는 함수값하고 똑같아서 그래프가 연결돼서 그려졌잖아요. 즉 b라는 값에서는 연속이에요. a에선 불연속인데 b라는 값에선 연속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연속이라는 개념도 점마다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제자를 이럽니다. 여기 끊어졌네? 선생님 이거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x는 a에서 불연속, x는 b에서는 연속이라고 우리가 점마다 그 개념을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봤고 그게 바로 연속이 되기 위한 정의였고요. 불연속인 경우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자, 이런 것도 해볼까요? a에서 a로 갈 때 같은 값으로 왔어. 극한값이 존재하죠, a에서. 하지만 함수값이 없으면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아니 함수값이 있긴 있는데 같지 않은 값이면 구멍을 메꾸지 못했죠. 그래서 그래프가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우리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연속인 경우 우리 몇 가지 예제를 봤어요. 근데 우리가 함수의 연속에서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건 극한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극한에서 했었던 모든 유형들을 가지고 와서 연속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까도 봤지만 함수의 연속은 특정한 a라는 값에서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네라는 건 a라는 점 주변에서 보는 거니까 연속을 얘기할 때는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생각하는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던 이 형태의 극한 개념만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다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x가 a로 갈 때의 함수의 극한 구했었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위에 있는 이런 경우처럼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 x분의 1처럼 자 우리 계속 생각해 볼게요. 했던 거 x분의 1은 0에서 우극한 무한대 좌극한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값 존재하지 않죠? 이것처럼 아예 발산이어서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있었죠? 수렴하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f의 a로 함수값 구할 수 있는 경우 있었어요. 뭐 여기에 0분의 0꼴도 있었지만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구할 수 있는 유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함수가 사실은 무엇이었다? 그렇죠. x는 a에서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뭐였어요? 다항함수. 이 fx가 다항함수면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은 대입해서 구했다. 이거 우리 했었죠? 뭐 예를 들면 x가 1로 갈 때 극한값 x제곱 더하기 3의 극한값 어떻게 해요? 1 대입해서 1의 제곱 더하기 3. 이거 4야 라고 구한 것은 사실 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 그릴 수 있는 이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가 1로 갈 때 일단 1에서의 함수값이 4인데 1로 갈 때 함수값들은 그 1에서의 함수값인 f의 1로 가까이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이 주어진 경우, 즉 다항함수의 그 점에서의 극한값은 함수값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연속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확장할 건데 사실 우리가 미리 땡겨와서 알 수 있는 건 다항함수는 연속이구나. 각각의 a에 대해서 연속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을 대입해서 구한 그런 경우는 다 연속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한 점에서의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추가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구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바쁜 사람들인데 A에서도 연속이고요. 옆에 있는 B에서도 연속이고요. 옆에 있는 C에서도 fx는 연속이고요. 이걸 다 얘기를 우리가 헤아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속인 점들의 모임, 즉 집합을 간단하게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간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도입할 겁니다. 자, 구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수직선이 있어요. 자, 수직선이 있을 때 A와 A보다 큰 수 B가 있거든요. 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즉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수들, 실수들을 다 모아놓으면 집합으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귀차니즘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학은 효율적인 과목이니까 이걸 더 예쁘고 간단하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한 거냐면 A, B 이렇게 꺾여 있는 괄호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있겠어요? A랑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즉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러한 x들을 모아놓은 집합도 간단히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는 둥근 가로를 써서 a, b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a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보다 x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아. 요거 우리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섞으면 되겠죠? 등호가 들어간 경우에는 꺾인 괄호구나. 그러면 a, 등호가 안 들어가면은 둥근 괄호구나. 이거 더 둥글게. 둥근 괄호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괄호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괄호, 소괄호, 요건 중괄호, 요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 요것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x들을 모아놓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a 포함 안 하면 소괄호, b를 포함하면 대괄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에 없어서 잘 모를 수 있는 것도 같이 적어드릴게요. 우리가 실수 전체를 다 모아서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게 바로 모든 실수를 모아놓은 거예요. 모든 실수들의 집합.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a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예요. 선생님 여기 왜 둥근 괄호, 소괄호 써요? 우리가 무한된 실수가 아니니까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둥근 괄호를 쓰고요. 만약에 자,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이번엔 b보다 작다. 자, b보다 작다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인데 b를 포함 안 했으니까 둥근 괄호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b를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개의 범위에 해당하는 간단한 기호인 구간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이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x가 어떤 값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 함수를 간단히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속함수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는 한 점에서 f가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의 개념의 정의를 했어요. 그죠? 이게 x가 a라는 기준선이면 a로 갈 때 극한값,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프가 연결되기 위해서 여기 구멍을 막아줘야 됐었죠. 그것의 정의가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메워줘야 돼. fa랑 같아야 돼. 이게 바로 x는 a에서 연속의 정의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 이런 연속함수는 물론 각 점에서의 연속성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건 맞지만 적당한 구간에서 이 적당한 구간에서 여기를 B, C라고 하면 이 각각의 B에서도 연속, C에도 이 점에서도 연속, 이 점에서도 다 연속이 되죠. 그래프가 연결돼 있으니까. 또는 두 번째는 거기에서의 극한값이 함수값으로 메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B부터 C까지 이 구간에서는 함수 fx가 모두 연속이다. 여기 있는 점 모든 점에서 여기 있는 모든 점에선 그래프가 연결돼서 그려져 있다. f가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간 B, C에서 f가 연속이다 또는 연속함수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요. 연속은 점별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 연속이 되는 모든 점들을 모아서 그 구간에서 함수 f가 연속이다, 연속함수다 라고 간단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약간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우리 교재에 있는 노트를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면 이와 같이 닫힌 구간에서는 자, 이렇게 B를 양끝점을 포함하면 우린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양끝점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거는 열린 구간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의 센스를 볼게요. 한쪽은 닫혀있고 한쪽은 열려있으면 반 닫힌 구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위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경우 말고 위와 같이 이런 닫힌 구간에서 B에서의 극한값이 이 값인데 함수값이 위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면 B에선 연속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끝점에서
마찬가지로 C에서의 극한은 요건데 C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있으면은 연속이 되지 않겠죠? C에서.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F가 연속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양 끝점은 어떻게만 정의하면 돼요? 여긴 좌극한 개념이 없고 우극한 개념만 있으니까 X가 B보다 큰 쪽에서는 우극한 값이 뭘로 메꿔줘야 된다? 우극한 값이 함수값, B에서의 함수값으로 메꿔줘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에서는 좌극한밖에 없어요. 우극한 없죠. 그래서 좌극한 값이 리미트 X가 C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 값이 뭘로 메꿔줘야 된다? C에서의 함수값으로 메꿔줘야 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F의 각각의 점에서의 연속성하고 합쳐져야 이 닫힌 구간에서 우리가 함수 F가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좀 이거 복잡한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선 우극한, 여기선 좌극한만 생각한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과 연속함, 우리가 y는 x라는 1차 함수랑 y는 c라는 이 상수함수 두 개만 가지고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매우 많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지? 함수의 요거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요. 이게 뭐였지? 함수 f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뭔가로 존재하고, 또 마찬가지로 x가 똑같은 a로 갈 때 내가 알고 있는 gx의 극한값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내가 알고 있는 함수의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두 개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인 fx 더하기 gx랑 fx 빼기 gx랑 fx 곱하기 gx의 극한값도 알 수 있었고요. 하나 더 fx 나누기 gx의 극한값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이때는 분모가 0이 아닌 경우, 분모에 들어가게 될 이 극한이 0이 아닌 경우였죠. 즉 내가 알고 있는 이 두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들의 극한값 구할 수 있는 걸 해서 우리가 다항함수의 극한도 매우 많이 구할 수 있었어요. 유리함수까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함수들의 극한을 연속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봐볼까요? fx를 우리가 fx를 아니다. fx가 a에서 연속이에요. 그 말은 극한값이 fa, 그리고 fx가 마찬가지로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ga예요. 그 말은 f와 g가 둘 다 x는 a에서 연속이란 얘기죠.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fx 더하기 gx랑, 두 번째는 fx 빼기 gx랑, 세 번째는 fx 곱하기 gx랑, 네 번째는 fx 나누기 gx도 물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곳에서 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이용하면 정말 중요한 거, 다항함수랑 세상 모든 다항함수와 유리함수, 물론 분모가 0이 되지 말아야 되니까 정의역에서, 즉 분모가 0이 아닌 정의역에서 유리함수는 모두 그 구간에서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왠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x의 10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라는 이 10차 함수만 그릴 수 없지만 모든 x값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이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 대입하면 얼마? 2의 10제곱 빼기 5 곱하기 2 더하기 1. 계산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항함수는.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해볼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이거 유리함수잖아요. 근데 분모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아니에요? 그럼 2로 갈 때 극한값은 우리가 대입해서 2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왜냐면 연속이니까. 근데 왜 연속이지?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무엇이냐면 fx를 x라고 두고 gx라고 하는 것을 상수함수라고 둘게요. 그러면 누구? fx 곱하기 fx도 연속이라면서요. 자, 이거 연속이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지. y는 x, 연속함수잖아요. 쭉 끊임없이 이어져 있죠? 아니면 굳이 정의대로 하면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뭐야? 함수값 a잖아요. 연속이에요. 자, 그러면 fx가 x라는 1차 함수면 연속인데 그럼 곱한 것도 연속이라면서요. 아, 그래서 x 곱하기 x인 x제곱 연속이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x의 n제곱이라는 n차 함수는 x를 n번 곱한 건데 연속 x는 a에서 모두 연속이니까 이것도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x n제곱이 연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상수를 곱한 c 곱하기 x n제곱도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d 곱하기 x의 n-1 점점점 해서 상수항까지 만든 모든 다항식도 x는 a에서 연속이 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 때 이 x는 a의 이 값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그러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CDE F X의 M제곱 더하기 점점점 G.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게요.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새로운 유리함수이고 분모만 0이 되지 않으면 방금 전에 봤던 성질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러한 유리식도 무엇이다? 모든 0이 아닌 곳에,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